안녕하세요. 디자인큐브 종합건설 대표 김성미입니다. 오늘은 저번 1차 상담을 하셨던 고객님께서 이제 2차로 오늘 다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서 저번에 상담을 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고객님께서 고민하신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고 준비를 고민을 해본 끝에 저희가 도심에서 가까운데 그래도 노후에 연금이 나올 수 있는 좀 재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주거의 형태를 제안해 드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최종 판단은 고객님께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상으로 그런 과정을 그려보지 않으면 늘 막연히 고민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주거의 형태를 바꾸시고 내 계획을 바꾸셨을 때는 어떠한 삶이 나를 맞아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오늘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입지는 동그란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위치인데요. 이 곳의 입지를 제가 선정을 해드린 이유에는 이 도시가 개발이 될 때 물론 새로 개발이 되는 도시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깨끗하고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가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노후된 지역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토지가 또 뷰를 잘 형성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토지 하나를 고객님한테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예시는 시내 도심에 있는 한 8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 용지세요. 이 용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만들었을 때 이런 형태의 주택이 도심에 위치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과 투룸과 기타 등등의 우리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저는 요즘에 레지던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레지던스처럼 1인 가구들이 살기 좋은 주거 형태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가장 위에 층인 최상층에는 주인 세대가 살면서 빌라 형태로 이제 이 형태가 이렇게 3D 형태로 보면 이게 아까 제가 빛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코너면에 위치한 땅을 선정을 해드리면은 빛과 뷰가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겠죠. 그렇게 코너면과 측면, 이런 형태로 또 다른 쪽의 측면, 이게 정말 숨어있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고객님께서 마당을 가지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심에서는 마당을 확보하기에는 땅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공간을 활용해서 관리하기는 편하지만 내가 이 안에서 조용히 테라스처럼 쓸 수 있는 이런 숨은 공간에 이런 시크릿 마당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이 마당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물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저게 아파트랑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숨어있는 공간들을 안에 중정이라든지 아까 말한 테라스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내가 집 안에 나의 공간을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외부인으로부터 내가 제약을 받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들은 물론 저희가 다 지은 건 아니지만 예시를 도와드리려고 이제 참조한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당의 기능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그 수납이나 이러한 기능들도 아파트 이상으로 요즘에는 너무나 인테리어나 이런 기능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서 수납이나 또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에서 지내신 분들은 아파트 가면 많이 답답해 하시거든요. 아까 또 다이닝을 고객님은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리하는 대면형 형태의 싱크대와 또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이러한 테이블 공간들을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해봤고요. 이 안에 많은 가전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다 눈에 보이게 드러내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다 깨끗하게 보이지 않게 잘 숨길 수 있는 기능들을 표현하면 되고요. 주택을 지을 때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키우고 줄이고 창을 넓히고 좁히고 높이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기능들을 잘 만들 수 있는 맞춤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근데 꼭 해보고 싶은 상황인데요. 아마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영상이세요. 그때 너무 특이하게 부뚜막을 갖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부뚜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재밌게 TV에서 예능에서 보셨던 어느 연예인 분의 야외 주방이었거든요. 근데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라스 공간에 이렇게 안전하게 시설에 관련된 부분과 비가 조금 맞지 않는 어닝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야외 주방을 만들어 놓으면 뭐 이거 매일 파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럼 고객님이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다 뭐든지 만들 수 있다. 다가구 주택도 물론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도. 하지만 이것도 경쟁이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이제 더 좋은 구조와 더 좋은 내부의 환경을 우리 임차인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임대인의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인 가구를 사시는 우리 임차인 분들이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용실도 만들어주고 로비나 입구들도 우리가 호텔처럼 조금 더 재밌고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디자인의 힘을 활용하여서 그런 공간에 주택을 지은다고 한다면 사시는 분도 좋고 임대인 분도 공실이 생기지 않는 집이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기본형적인 이러한 원룸 주택을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약간 고급 레지던스 같은 느낌으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머물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주택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저는 미래형의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그쵸 조금 어렵진 않으셨는지 제가 염려가 되네요.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노후 대책으로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집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비용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아까 80평형대로 4층 건물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원룸 10개, 투룸 2개, 주인 세대 너무 잘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해주신다고 할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나 실제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지역마다 이제 토지를 구매하는 비용이 다르고 또 건축을 아까 할 때도 내가 이제 어떻게 마감을 하냐에 따라서 약간 소소하게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 위치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이제 아까 갖고 계신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와 이제 오피스텔, 역세권 오피스텔을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은 고객님이 갖고 계신 아파트가 약 한 12, 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2, 3억에다가 오피스텔을 팔으면 한 13, 4억 정도 비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13, 4억 정도 혹은 조금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또 고객님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도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합친다고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이제 건물을 소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거는 정말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제 아파트 두 채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느냐, 건물을 한 채 갖고 있느냐. 그러면 비용은 그 정도인데 기간은 만약에 제가 이거를 착수하겠다 하면 이렇게 상담 받고 난 다음부터 실제 준공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기간은 상담을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고 토지를 구매하고 설계를 해보고 또 설계를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또 내 예산을 맞추고 기타 등등을 하는 모든 작업부터 이제 우리가 기획의 착수라고 본다고 한다면 마무리 이제 입주시켜 드리는 데까지 총 1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1년간?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각 필요한 과정마다 과정에 전문가들이 고객님한테 안내를 통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할 거고요. 그냥 고객님이 편안하게 저희랑 차 마시러 오시듯이 이렇게 오늘처럼 오시듯이 한 10번 정도, 적어도 10번 정도를 계속 오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면 1년 뒤에는 정말 다른 삶이 또 고객님을 맞이할 것 같아요.
각 과정별로 이제 네.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각 과정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겪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네. 우선 우리가 이제 토지를 구매해야 되니까 토지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도 이제 내고 해야 되니까 법무사라고 하는 팀하고 네, 그런 일을 진행해야 되고요. 토지를 구매한 다음에는 또 우리 토지에 대해서 건축 설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건축사라고 하는 팀이 필요하고요. 또 건축 설계를 또 잘 하면은 이걸 또 잘 지어줄 시공팀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종합건설회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공회사가 필요하고요. 시공회사가 집을 다 지어주면은 내가 또 이제 또 그 집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또 취득세가 발생을 해요. 그럼 또 그때 법무사님의 또 역할이 필요하세요. 사실 그러면 모든 과정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팀을 다 고객님께서 따로따로 만나러 다니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고객님한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일을 잘 만들 수 있게끔을 정리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고요. 저희 회사의 역할입니다. 네네.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뭐 각각의 전문가분들이 저희한테 뭐 요청하는 서류 같은 것만 이렇게 드리면 되고 그리고 건축 설계하고 시공하는 단계에서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런 거 건물을 이제 짓거나 할 때 처음 예상했던 비용보다 나중에 완공이 될 때까지 했을 때 2배 이상의 돈이 들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좀 과장이 됐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만약에 설계가 건축 설계를 받았어요. 이 건축 설계된 과정에서 뭐 내장재는 뭘 쓰고 외장재는 뭘 쓰고 이런 것까지를 다 저희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건지. 요즘에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를 가상으로 우리가 3D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이미 다 내부와 외부를 다 미리 가상을 다 만들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상의 형태를 딱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내가 모든 자재 리스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라고 하는 적산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고객님들의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나 이거였는데 이게 하고 싶다. 물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기준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놨기 때문에 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합리적으로 변경을 해가면 되기 때문에 전혀 서로가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는 일들이고요. 정말 즐겁게 즐겨야 되는 일들인 건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습성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인데 잘 해주시겠지. 막연한 서류들이 그러한 좀 어마무시한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요? 모든 일은 작든 크든 명확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소통의 결과는 정확하게 자료로 남겨야 되고 자료로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아니면 그 재료들을 3D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 과정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저는 서로 나중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뭐 소소한 것들은 설계할 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도 이렇게 소소한 것들은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처음 설계 과정에서 다 나와 있으면 우리가 주차 공간이 어디인지 혹은 이렇게 분리수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 처음부터 분리가 되는 게 좋고요. 그 공간에 맞춰가지고 골조가 올라갈 때 필요한 그런 뭐 가벽이 만들어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는 게 좋으니까 뭐든지 처음에 계획할 때 다 들어가는 게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설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어떻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지금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약간 너무 뜬구름 잡기였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알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하고 시공할 때 설계하는 단계에서 시공팀이 같이 회의에 들어와서 하면 되게 좋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시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 디자인 큐브가 사실은 설계도 해주시고
맞아요. 시공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네네. 법무적인 일까지 다 해주신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네. 제가 사실 여기하고만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전문가를 만날 네. 수 있다 네네. 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 네네. 되게 많이 안심이 되는 네네. 맞습니다. 좋은 곳에 와서 상담을 네.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고객님께서 오늘 굉장히 제 이야기를 너무 정말 이해력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부터 저희가 함께 해서 시공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게 저는 진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부터 시공까지 가니까 거의 한 1년 이상을 만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만나고 나면 네, 이제 건축주분들께서 이제 또 언제 보나 이제 하시는데 또 AS가 생기면 또 연락을 주시고 보시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맺어진 인연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인연이 되더라고요. 네.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요. 네. AS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 네.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실제 네. 건축과 시공을 맡았던 곳에서 AS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기간을 정해요. 기간을 정하는데 네, 그거는 뭐 기간을 정해도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저희가 가서 이제 그런 상황을 합리적으로 항상 네, 뭐 고객의 잘못으로 잘못된 건 고객님의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잘못한 거는 저희는 기간이 지나도 네, 최대한 응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AS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는 저희대로 또 고객님은 고객님대로 서로 최선을 다해도 네. 항상 조금의 이제 아쉬움이 남아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숙제이기도 하는데요. 네, 저희는 모른 척은 하지 않는데 고객님이 원하실 때 바로 달려가 드리면 좋으나 저희도 이제 스케줄과 여러 가지 상황이 늘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100% 만족을 못 드리고 있는 게 항상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네네. 한번 지어지면 사실 네. 계속적으로 네, 시공한 그럼요. 곳하고 그럼요. 계속적으로 네. 왕래가 있겠네요. 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존재하는 한 책임을 져야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한 네. 거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